네, 안녕하세요. 삼돌이 아빠입니다. 금일 진행할 내용은 소액 부동산 투자하기로 이 한 건으로 주거용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듯하여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10가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는데 한번 보시고 해당 10가지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교육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 지인이 낙찰받은 물건으로 인천 중구 운북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처음 경매 사건 번호를 물어봐서 저는 해당 물건의 서류상 물건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서류상 물건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세와 수익성 부분인데 해당 물건의 주변 월세 시세는 보증금 500에 월세는 30에서 50만 원 정도였고 전세 시세는 5천만 원 전후였습니다. 최근 경매 물건과 비슷한 평수가 9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여 곧장 매도를 해도 8,5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입지 부분만 봤을 때는 단독 입찰도 가능할 것 같았으나 이미 2번이나 유찰된 물건이기에 3명에서 5명 정도는 들어올 것 같았고 낙찰가는 5,800에서 6,500만 원 사이에서 될 것 같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입찰을 한번 해볼 만하여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현장을 나가봤더니 건물 상태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깔끔했는데 해당 호수를 확인하니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명도가 편하게 진행되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 지역은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인데 해당 물건은 가스 밸브가 없었습니다. 가스 업체 측에 확인을 해보니 장기 미납으로 밸브를 떼간 거예요. 이런 건 소유권 이전 후 업체 측에 요청하면 정상 처리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미수령한 우편물도 한가득 있고 현장에서 이런 분위기 나면 이거 낙찰 받아도 강제 집행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현장 조사를 마치고 입찰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았죠. 딱 예상한 금액과 입찰자 수였습니다. 4명이 입찰하여 6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으로 낙찰을 받았고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 경매를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보는 눈들이 다들 비슷해서 이런 주거용 물건은 아무리 여러 명이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상위 한두 명이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낙찰 후 기존 소유주와 연락을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그냥 빠르게 잔금 납부를 하고 인도 명령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도 명령은 내가 매각 대금을 완납했는데 기존 소유주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니 법원에서 좀 대신 내보내줘라.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 명령 결정이 떨어지면 결정문 송달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도달되어야지만 했는데 요즘에는 두 번째 송달 시 송달 간주가 되어 보다 쉽게 인도 명령 절차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송달 간주는 발송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데 즉 우체국에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된 순간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 간주가 되었으니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보통 1, 2주 내에 집행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거니 와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집행관에게 처음 전화했을 때 사전 개문을 요청하였고 증인 2명도 대동하여서 같이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짐이 그대로 있었죠. 현장 조사할 때부터 느낌이 쎄했는데 왠지 야반도주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강제 집행에 따른 계고장을 이렇게 두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빠른 강제 집행 일자를 원했는데 설 연휴가 있어서 집행 일자가 2월 16일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집안 살림이 그대로 다 있고 냉장고도 가득 차 있고 사람만 없었던 거죠. 강제 집행은 물건을 이사하는 것처럼 곱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합니다.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푸대자루에 넣고 가구는 내용물 그대로 테이프를 감아서 옮기고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짐을 다 빼고 나면 어디에 보관 중이라는 것을 문에 붙여 놓음으로써 강제 집행이 종료가 됩니다. 강제 집행은 집행한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창고 비용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이사할 때보다 많은 비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차량과 창고 비용이 약 200만 원 정도 나왔고 강제 집행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되었으니 300만 원 좀 넘는 비용이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짐을 뺐으니 집은 세를 놔야 되겠죠. 3월 8일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에? 500에 45만 원입니다. 연 540만 원. 강제 집행을 포함한다 해도 약 6,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연 9.3%의 수익이 나오는 물건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3천만 원 정도를 대출 4%로 받고 진행을 했고 현재 수익률은 연 15%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곳 현재 시세가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억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1억이 넘어가는데 1억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원금 대비 거의 2배 수익이 나오는 거죠. 물론 양도세 부분이 있지만 내년 2월달 지나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100%가 넘는 수익이 나옵니다. 이런 게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참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건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제 집행을 했던 기존 소유주의 짐들, 이걸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경매로 매각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강제 집행 목적물 외에 동산의 매각허가 신청을 제출하면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이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약 11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창고 업체에 선납했던 비용들이 있겠죠. 200만 원 정도 창고 비용을 선납을 했었는데 이 금액이 채권이 되어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계 신청을 해서 이 동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한 다음 기존 소유주와 어떻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에피소드가 좀 많기는 한데 결국 기존 소유주에게 그냥 동산을 돌려주고 종료를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창고 비용 중에 일부를 환급받았고 만약 우리가 동산을 낙찰받으면 사용할 거는 사용을 하고 다른 부분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비용들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해당 물건에 대해서 이미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좋게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빌라 투자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잘 아는 지역이나 수요가 언제나 있는 곳 그리고 구축이 아닌 신축급으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면 빌라도 나름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